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 방구석 자원순환 콘서트 시즌2 자원순환 사이언대 김미아입니다. 오늘 촬영을 위해서는 출연진 전부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 편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우리 생활에서 일회용품이라든가 기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소독제 이런 것들은 생활 속의 필수품입니다. 이런 필수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편리한 만큼 건강에 안 좋은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화학물질이 없는 미래 사회는 가능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화학물질과 그리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우리 건강도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크 콘서트에 함께하는 청소년 친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울 세종고등학교 1학년 김민서입니다. 윤예원입니다. 오지후입니다. 문성원입니다. 장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전 오늘의 각오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각자 각오 한마디 해주실까요? 오늘 열심히 경청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나와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이번 기회를 통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시간을 통해 환경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즐겁게 참여하고 친구들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궁금했던 점뿐만 아니라 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하고 또 좋은 우리의 정보를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플라스틱과 환경호르몬 관심이 참 많죠? 네. 환경호르몬은 내분기 교란 물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노출되면 뭐 생식기라든가 면역 체계를 뭐 교란시키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데요. 플라스틱이랑 환경호르몬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비스페놀 A라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네.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비스페놀 A가 영수증에 많이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비스페놀 A가 무엇인가요? 네, 그 비스페놀 A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영수증을 사용하거나 이런 데 많이 있고요. 비스페놀 A는 투명하고 딱딱한 이런 플라스틱 종이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오래 쓰다 보면 좀 투명했던 색깔이 점점점 누리끼리해지죠. 그리고 이제 금이 간 듯 실금이 가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비스페놀 A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나오면서 우리 몸으로 흡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몸을 안 좋게 하는 비스페놀 A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주로 주변에도 많이 있나요? 대형 생수통이라든가 물컵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스페놀 A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바닥이 뭐 반짝반짝거리는 바닥 있죠. 이런 데도 비스페놀 A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는 너무 다양한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시골집에 가면 볼 수 있는 빨간색 고무대야나 빨간색 바가지 이런 플라스틱류에서도 환경호르몬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플라스틱 용기에 포함된 이제 프탈레이드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입니다. 프탈레이드는 플라스틱 용기인데 뜨거운 물이라든가 굉장히 잘 녹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리 몸으로 노출된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 쉽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더 환경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건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프탈레이드 이제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이런 그 규제가 강합니다. 네, 소재를 잘 보고 플라스틱을 뜨거운 물에 끓이는 것을 주의해야겠어요. 결국 환경호르몬에 대한 흡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잘한다고, 나 혼자 열심히 한다 그래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기업에서 이런 물질들의 생산을 줄이고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실천도 중요하지만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이거 제품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갖고 이 제품 사용하지 말게 하는 이런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만이 생산자들이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례로 예전에 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여론이 막 들끓으면서 사용을 금지하게 되고, 그 다음은 또 영수증 이런 것들도 비스페놀 A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금지가 됐거든요. 이건 다 소비자의 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또 하나는 나비 효과로서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행동을 하면서 환경도 좋아지겠죠. 여러분 잘 알겠죠? 네. 저는 최근 뉴스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동물들을 많이 봤는데 저희 때문에 희생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죠.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라고 느껴지는데, 플라스틱 처리도 문제지만 이 플라스틱들이 대부분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게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진짜 더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의 문제, 또 우리의 건강 문제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실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홍윤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환경 호르몬 또 플라스틱이 여러분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호르몬은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야지 돼요.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생겨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기능하고 조절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바로 우리 호르몬입니다. 우리 호르몬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성장도 안 되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호르몬, 또 환경 호르몬은 그럼 무엇인가? 앞에 환경이 붙었지만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호르몬 방해 물질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렵죠. 사실 호르몬 방해 물질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 방해 물질, 환경 호르몬이 왜 그러면 방해하느냐 하는 건데, 또 역시 그러려면 호르몬을 좀 알아야 돼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 호르몬 알고 있나요? 우리 에스트로겐이라든지 그 여성 호르몬, 또 남성 호르몬, 프로제스테론 이런 거 아시죠? 네. 그거 말고도 성장 호르몬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잘 알려진 호르몬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조절 기능을 갖는 호르몬이 많고, 또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화학물질의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그 화학물질들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화학물질들, 소위 그 자연적으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그런 화학물질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얘기한 환경호르몬, 또 플라스틱, 이거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외부의 화학물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화학물질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화학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소위 짝퉁. 그래서 이 짝퉁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반응할 때 진짜 호르몬인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짝퉁이니까 정확하게 반응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아주 잘 만들어진 정교한 그런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구성과 기능을 하게 돼 있는데 짝퉁 호르몬이 들어와서 조금 다르게 하면 그게 바로 병이 되기도 하고요. 성장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하신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화학 물질들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또 관심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비스페놀 A는 에스트로겐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에스트로겐 여러분 여성 호르몬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성, 남성 다 에스트로겐 없으면 못 삽니다. 남성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피부에 좋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이니까 여성적인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표현하는 호르몬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뇌부터 시작해서 심장, 뼈, 콩팥, 뭐 간, 혈관, 이 에스트로겐이 작용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런데 그거의 짝퉁 호르몬이 비스페놀 A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비스페놀 A가 있으면 우리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그 어떤 질병도 되지만 성장 발달 장애 같은 거죠. 그리고 뭐 기능의 어떤 불균형을 가져오는 문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경우는 뭐 비만도 좀 생기고 또 천식도 생기고 또 성인에서는 고혈압도 생기고 뭐 이런데 굉장히 나쁜 작용을 합니다. 그 나쁜 작용을 하는 이유는 에스트로겐을 방해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예죠. 근데 또 문제는 그게 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까 우리 학생의 영수증 얘기했지만 특히 요즘에는 그 음료수 캔 속에 그 캔 이렇게 들여다보면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비스페놀 A 수지로 코팅이 돼서 그런데 그러면 음료수 같은 거 마시면 아무래도 조금씩 들어오겠죠. 캔 음료수입니다. 병 음료수 말고. 많이 마시면 안 되겠네요. 캔 음료수를 많이 마시면 많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내가 노력해도 잘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근데 프탈레이트도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비스페놀 A하고는 좀 다른 물질이긴 하지만 아까 우리 빨간 대야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도 우리 화장품에도 꽤 많이 쓰입니다. 뭐 향수에도 쓰이고 뭐 무스 이런 데도 쓰이고, 사실 프탈레이트는 탄성을 주는 거여서 뭐 학용품에 굉장히 많고요. 우리 생활 전반에 또 한때는 병원에서 저희 이제 병원에서 쓰는 그런 링겔 그런 것도 이 프탈레이트 성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규제가 돼서 없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꽤 썼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역시 프탈레이트는 아까 비스페놀 A랑 좀 다르게 이건 남성한테 조금 더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여성, 남성 다 나쁜 영향을 주는데, 요거는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을 좀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근데 남성 호르몬 역시 정말 남성에만 있는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그 우리 몸을 발전시키고 균형을 가져오고 또 힘을 주고 하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또 많은 건강과 관련된 장애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그런 흔한 화학 물질이지만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영향, 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자수가 뭐 줄어든다 뭐 그런 그 보도를 본 적도 있는데 그것도 같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자수가 이제 남성의 어떤 남성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난 한 세기, 이제 10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의 정자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환경 호르몬의 영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되도록이면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있는 것들은 좀 우리가 줄여야 되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야기는 호르몬을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방해하는 나쁜 애다 이렇게 그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자,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는 어떨까요?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예. 그러면 친구들이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OX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플라스틱은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X. 다 X로 했는데 교수님. 네, 모두 맞췄습니다. 우리 몸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왜 그러냐면 호르몬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호르몬을 방해하겠다면 당연히 X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 조금 전에 강의하신 내용들을 너무나 잘 숙지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기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이 정말 중요한 이 쪽에서 또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품이기도 합니다. 샴푸, 방향제 등 향기 나는 생활용품, 화학 성분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좋지 않다. O, X. 교수님, 정답은? 네, 이번에도 모두 맞췄습니다. 그 방향제 성분하고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 방향제라고 하는 거는 향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방향제를 썼는데 향이 바로 없어져 버리면 별 효과가 없잖아요. 계속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방향제는 되게 향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향을 내는 어떤 화학 물질이 있지만 그 향이 오래 가게 하는 거가 같이 있어야지 효과가 많아요. 풀 같은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향을 내는데 거기에 프탈레이트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향을 오래 가게 하는 거죠. 그러려니까 방향제에는 프탈레이트가 또 되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앞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그 향 좋아하잖아요. 저도 향 좋아하고 장미향 뭐 여러 향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향들 좋아하는데 진짜 향을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때 천연 향을 그럼 사용을 해야 되는 교수님? 그 향이 문제가 아니고요, 향을 붙이는 그게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떤 물질이 좀 개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향이 좋더라도 향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좋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OX 질문입니다. 식수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 우리 몸에 악 영향을 미친다. OX. 서로가 입장이 갈리네요. 두 친구는 X고 그 다음은 세 친구는 O로 했습니다. 어머 교수님, 이럴 때 저도 아리송한데 정답은 뭘까요? 이거는 과학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 잘 모르는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진짜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진짜 강의가 너무 훌륭했어요. 우리 친구들 OX 말고도 홍윤철 교수님께 또 궁금한 점이 있나요? 성원 친구 이야기해 보세요. 플라스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또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인가요? 네, 우선 플라스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선 플라스틱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는 건강에 나쁜 그런 플라스틱, 예를 들어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 같은 플라스틱도 있지만 건강에 영향이 거의 없다,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플라스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음료수를 사면은 음료수 용기 있잖아요.
지금 판매되는 그런 용기들은 건강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과거에는 건강에 나쁜 플라스틱 사용됐지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선 나쁜 플라스틱이 있고 그래도 괜찮은 플라스틱이 있다. 요 정도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은 오래 사용하게 되면 조금씩 변하게 돼요. 그렇죠? 조금씩 색깔도 좀 허옇게 되고 좀 낡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 속에는 또 작은 미세 가루가 돼서 그게 또 우리 몸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는 너무 낡은 플라스틱을 오래 사용하는 거는 좋지 않겠다. 이제 하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나 또는 스테인레스나 또는 사기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건강에 안전하죠. 무해하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되도록이면 재사용은 하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뭐 재활용품으로 내놓고 분리배출을 잘하고 이러면 다른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재사용을 계속하면서 플라스틱이 마모되거나 그러면 환경 호르몬 물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너무 일회용만 쓰면 그것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우선 만들 때 그래도 견고하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재활용은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집에다 놓고 몇 년 동안 계속 쓰잖아요. 우리 부엌에 찬장에 가보면은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는 좀 안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방송을 보거나 친구들이 집에 가셔갖고 이제 엄마한테 냉장고에 오래된 이제 그 플라스틱 쓰고 또 쓰고 반찬 계속 넣어 먹는 이런 것들은 너무 자주 오래 쓰지 않게 꼭 말씀을 드려주세요. 왜냐하면 분리배출하면 또 재활용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사용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또 좋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이런 소식들을 주변에 알리는 일들이 또 하나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 같네요. 자, 또 질문 있는 친구. 네, 민서 이야기하세요. 선생님,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전체의 환경오염 문제가 극심해지고 또 수질과 공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초래할지 그리고 인간의 모습에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대처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인류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죠. 지금 대표적인 환경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사실 기후변화 문제는 그동안 과학자들이 많은 경고를 한 그 수준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다. 사실은 금년만 해도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도 기후변화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이미 현재도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는 추운 곳이잖아요. 거기서 화재가 그치질 않고 있고요. 자, 기후변화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이유는 우리가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또 메탄가스는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면서 목축을 하게 되고 그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방식 또는 먹는 방식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검토가 또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안전한 미래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도 줄이고 그리고 우리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일회용품도 줄이고 모든 생활의 습관이 달라져야만이 기후 변화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눈 톡톡
시간은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 아마도 오늘 시간 이제 그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화학물질이라든가 환경 호르몬 문제, 쓰레기 문제, 그다음은 기후 변화 문제까지 다양한 걸 교수님한테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 문제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기후 위기를 잘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역할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각각 한 각오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김민서 친구.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이 이렇게까지 깊숙이 지구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저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제품 구매 자체를 멀리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예원 친구. 우리에게도 환경에게도 좋지 못한 플라스틱. 저는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다른 개인용품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지우는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SNS에 알리며 친구들에게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리고 카페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텀블러를 사용하며 플라스틱을 조금씩 줄여나가겠습니다. 네, 실천해요. 그 다음은 성원이. 플라스틱으로부터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플라스틱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환경에 친화적인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지안이. 미세 플라스틱이 지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일회용 렌즈나 마스크를 올바르게 버려 먼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오늘 친구들의 그 다짐들이 너무 훌륭하고요.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 좋은 이야기 참 많이 들었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죠. 예,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환경 호르몬과 관련해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도둑맞은 미래라는 콜번이라고 하는 기자가 쓴 책인데 그 제목이 도둑맞은 미래. 어떤 의미냐면 미래를 우리가 훔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미래는 누구 것이냐? 우리의 다음 세대의 현실을 지금 우리가 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호르몬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플라스틱으로 정말 오염시키면 그 피해는 우리는 조금 보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생존을 우리가 뺏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용을 위해서, 또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간 편리함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세상의 주역인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동료가 많은 노력을 모든 사람과 같이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맞은 미래,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더 이상 우리가 미래를 도둑맞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들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토크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그랬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환경 호르몬, 쓰레기 발생, 기후 온도 상승, 여러 가지의 문제를 다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딱 한 가지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가는 것.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실천이 아닌 여러분의 주변 모든 분들한테
함께 실천하자고 홍보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지구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한 지구를 함께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래야만이 도둑맞은 미래가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지구를 미래에 우리가 만들어 후손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톡톡 방구석 자원순환 콘서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인사 올릴까요? 감사합니다.